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엑시트할 시기를 놓치는 경향들이 많아요.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죽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저는 김나은입니다. 자, 소장님. 네. 오늘은 저희가 요화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잖아요. 네. 요화정, 탕, 후루후루의 넥스트 핫템으로 꼽히고 있는 요화정. 네. 일단 드셔보셨어요, 소장님? 얘기는 들어봤고 네. 먹을 기회도 있었는데 못 먹어봤어요. 왜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고 우리 딸애가 그렇게 먹고 싶어 해가지고 요즘 애기들 환장하죠. 네, 그래서 네. 한번 먹고 싶다 해서 이제 특별히 선심 써서 네. 주문해주겠다 했는데 그 기회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네.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우리나라만큼 이런 요식업의 트렌드가 빨리 바뀌는 곳이 또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요화정이 많은 분들이 또 창업을 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점포수도 폭발적으로 지금 2년 새에 엄청나게 네.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사실 백종원 유명하시잖아요. 엄청 유명하죠. 그러니까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제 음식을 여러 가지 레시피도 다 가지고 있고 이런 분인데 실제로는 프랜차이즈에 백종원 같은 분들이 수백 명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백종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아. 저는 이제 분양하면서 상가 분양도 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을 다 만나봤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는 그런 그 레시피 연구하는 그런 분들이 다 계세요. 아. 그래서 어떤 분야가 뜬다. 네. 그러면 바로 레시피를 카피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화정 시켜 먹으려고 켜서 요거트를 눌렀더니 네. 정말 많은 뭐 요 땡땡, 요 그렇죠. 땡, 요 땡. 너무 많아서 잠깐만 이게 요화정인가 뭔가 저도 헷갈릴 정도로 유사매장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프랜차이즈의 특성이거든요. 아. 어떤 이제 처음에 생긴 그 브랜드가 주도를 해요, 산업을. 바로 연이어서 아류 브랜드들이 매장들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이제 매장이 확장이 되면 뉴스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입속에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원래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류의 음식이나 그 기호식품을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는데 원래 안 먹어요. 네.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고 귀에 들리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조금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안 먹던 사람들이 궁금해서 먹어보면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어느 시간이 되면 죽는 패턴을 그리고 있어요. 탕후루만 해도 그게 좀 빨리 왔다고들 하더라고요. 유행이 거의 네. 1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무 유행이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난다라는 점인 건가요? 그러니까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하시면 편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프랜차이즈 공화국이 아니다. 그러면 유행이 조금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식품 같은 경우는 원래 안 먹던 사람이 궁금해서 먹는 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서 매장이 사실 많지 않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매장 가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 서서 먹고 기다렸다 먹고 기다려도 못 먹고
그럼 다음 기회에 먹고 이렇게 되면 그 매장들이 매출이 오랫동안 잘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줄 서는 상황이 계속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복잡거리는 게 있으면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그 매장을 갔는데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 식욕이 순식간에 탁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음식점을 갔는데 유명한 오늘 갔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어. 그 집 가면 굉장히 뭔가 불안하잖아요. 뭐지? 네. 왜 없지 아무도?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왔나? 뭐 이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게 사람의 심리예요. 복잡거리고 많고 누구나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데 비어 있으면 내가 별로 먹고 싶지 않아지는 그런 심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매장이 적으면 수요가 많아지면서 이 장사 잘 되는 시간과 기간이 오래 유지가 되겠죠. 요즘에 이제 매장 수 늘어나는 네. 트렌드 보면 그러니까 나눠 먹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잘 되는 집이 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 비슷한 아류 브랜드들이 막 생겨서 나눠 먹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조금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장들이 한산해져요. 한산해지면 사람들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인기가 지났나 보다. 이러면서 나도 먹고 싶은 그 욕구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점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네. 유행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도 당분간은 장사가 엄청 잘 되겠구나 하는 그 기대감에 점포수를 이렇게 뭐 가맹점을 신청을 하는 걸 텐데 네. 요식업이 다 힘들잖아요. 사실 자영업이라는 네, 맞아요. 게. 네. 어차피 힘들 거 네. 지금 반짝 유행하는 걸 빨리 내가 오픈을 해서 네. 돈을 바짝 벌자. 네. 이런 심리도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제가 이제 오픈하고자 하는 창업 대기자분들 만나서 상담도 여러 번 했는데 오. 그분들을 보면 사실 이제 이런 그 요식업계 돌아가는 시장 상황을 일단 잘 모르세요. 모르시고 그 다음에 유행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아요. 음식점을 차리더라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장사 잘 되는 거. 대부분 창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식당류나 이런 요식업계에 종사했던 분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한 7, 80% 이상은 대부분 회사 다니다가 퇴직하고 그렇죠. 그 퇴직금 받아서 이제 이제 이 노후를 어떤 식으로 내가 돈을 벌고 할까 하면서 그럼 장사나 좀 해볼까?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유행을 쫓아가는 경향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뒤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예상이 잘 안 되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장사가 잘 돼요. 네. 그럼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영원히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도 네. 그래 일단 이걸로 내가 바짝 벌어 유화정으로 또 다음 아이템 좋았어 거기로 가는 거야 또 바꾸고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그게 네. 사실 말처럼 쉽게 된다면 네.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리는데 들어가는 이제 투자금이 있잖아요. 시설을 해야 되고 나중에 권리금으로 이제 받아가면 내가 남는 돈이 되는 거고 만약에 권리금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럼 이 투자금이 날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엑싯이라고 하죠. 이제 네. 잘 될 때 하고 빠져나오려면 다른 창업자한테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자리를 권리금을 받고.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 이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실 잘 될 때 팔고 나와야 이제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막 매출이 100만 원씩 나오고 한 달이면 3천만 원을 매출이 나와요. 이런 거를 권리금을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 근데 권리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많으면 안 덤비겠죠. 네. 그러니까 적당한 권리금이어야 되는데 그 적당한 권리금을 받고 나가자니 이 매출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해볼까?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엑시탈 시기를 놓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들어오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원래 여기서 장사하고 있던 사람이 막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넘기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시설 투자금에다가 영업 권리금이라고 해서 장사 잘 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로 차리면 시설 투자금만 들어가죠. 그래서 무슨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자리를 인수를 할까 아니면 옆에다가 차릴까 이 고민을 해요. 네. 근데 차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혹이 있는 게 뭐냐면 다른 아류 프랜차이즈 본사는 벤치마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메뉴가 뒤에 차리는 입장에서는 메뉴가 좀 더 다양하고 사람들의 그 구성에 맞는 메뉴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신규 창업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원래 출발했던 브랜드보다 나중에 오는 브랜드가 더 이렇게 좋아 보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메뉴도 좋고 돈도 덜 들어가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직접 상담을 정말 많이 해봤는데 내가 여기다 차리면 저 손님 다 뺏어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창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먼저 이제 들어와서 장사 잘 될 때 엑싯을 하려고 하지만 이거는 내 마음인 거지. 내 거를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장사가 잘 될 때 많은 돈을 받고 빠져나가는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눈치 싸움이 진짜 어마어마할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잘 될 때 권리금을 많이 받고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제 입장에서 대입을 해봐도 너무 욕심날 것 같아요. 내가 잘 될 때 이걸 치고 빠지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그게 하거든요. 이제 사람의 기본 욕심이에요. 그쵸. 네,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 장사할 때 네.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은 딱 이제 이 업종에 있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 주변에 비슷한 그 업종에 비슷한 유가 막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나눠 먹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유지했던 매출이 한 1, 2년 정도 지났을 때 이 매출을 유지할 가능성이 사실 별로 없는 업종들이 많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업종을 판단해서 업종이 나중에 경쟁자들이 많이 생길 건지 아니면 내 노하우로 충분히 매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면 내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자도 쉽게 들어온다. 그렇죠. 진입장벽이. 쉽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에 기대서 오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기호식품은 다 프랜차이즈에 기대서 오는 거. 프랜차이즈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나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쟁자들은 계속 수없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호식품은 빠르게 유사 매장들이 생겨난다는 거를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인지 요화정 오늘 주제가 요화정이기도 네. 하니까 요화정 대표 창업자는 네. 엑싯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 뉴스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단하다. 네, 저는 부럽다. 와, 진짜 사업이라는 거 사업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러니까, 좋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이 창업자분이 조금만 더 매장 수를 늘려서 더 많이 받고자 노력했으면 아마 오히려 더 돈을 못 받고 그냥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대단한 경험이 좀 있는 분 같아요. 400억을 네, 400억을 와, 몇 년 만에 400억 와,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 요화정 그러면 창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대표가 엑시스를 했는데 지금 내가 창업을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거보다는 네. 제가 이제 그 우리 영상에 보면 탕후루 영상이 있거든요. 네. 탕후루가 유행할 때 이런 것처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탕후루도 지금 유행이 끝났잖아요. 맞아요. 진짜 순식간에 끝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창업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나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통 대부분이 나만 잘하면 돼.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데 이 산업계 전반의 행태, 그 생태계를 조금 알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유행이 빨리빨리 변하는 기호식품 창업은 진짜 많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자영업 너무 힘든데 네.
다 힘들긴 한데 특히나 이런 그쵸 유행이 좀 빨리 변할 것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매일 사 먹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가끔 먹는 네. 거거든요. 가끔 먹는 네. 건데 한때 그 유행 바람을 타면은 바람을 타면서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근데 그 수요가 영원히 지속되는 수요가 아니다. 근데 그 매출이 발생하면 무조건 이 생태계를 모르는 분들은 창업을 한다. 그래서 순식간에 매장이 수천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창업을 하고 그렇게 되면 나눠 먹기가 되고 매장은 한산해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엑싯을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장사 안 되는데 임대료 계속 나가야 되고 관리비 나가야 되고 내 투자금은 회수할 방법이 없고 그러니까 장사 잘 되는 거 보고 들어갔다가 몇 억을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의를 했으면 좋겠다. 네. 오늘은 요아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금 너무 유행하는 이 요식업을 따라서 창업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소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